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여기까지 제가 Just 이제 take my 문해력까지, hand and 그것까지 선교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 서평에 대해서 유튜브를 만들고요. 별로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그 1년 안에 저도 이제 많이 더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뭐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사실은 서평을 어떻게 쓰든지 장형으로 쓰든지 중형으로 쓰든지 단형으로 쓰든지 그것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형식이 있는 거는 또 글을 쓰시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식에 맞춰서 뭐 장영서평의 서론 부분에는 뭐 책의 어떤 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각 장별로 혹은 뭐 어떤 부분별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가 느낀 점 얘기하고 그리고 이 책을 결론 부분에서는 이 책을 추천하는가 안 추천하는가 이 책이 사회에 던지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형식을 드린 거는 서평 쓰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 형식에 맞춰서 쓰시면은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그 형식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독후감을 쓰든지 서평을 쓰든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나를 돕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서평에 대해서 또 나누기보다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사역자의 문해력 향상 이것을 나누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평에 대해서 제가 어떤 형식이나 뭐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선생님과 나누진 않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떤 생각 혹은 느낌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조금 간단하게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 들으신 거를 저희한테 나눠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일처럼 읽으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문해력 부족을 그냥 단지 아이들한테만 했던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고 내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 뭐 숙제가 아마 지난번에 주신 책들도 있지만 제가 읽고 싶었는데도 제가 전혀 모르는 파트에 대한 책을 제가 버리질 못하고 갖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채로 벌써 몇 년째 갖고 있었던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내가 당장은 아니어도 내가 이 책들을 꼭 읽어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세상 사람을 돕는 부분에 연결된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야, 문해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성장의 한계를 가져오고 세상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 심각한 생각이 들고 그냥 이거 책 난 별로 안 읽어.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좀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내일 당장 서점에 가야겠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숙제니까 글을 썼던 것처럼 이 책도 뭔가 강제성이 있어야지 읽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에게도 늘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읽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책은 취미가 아니라 정말 일이구나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되는구나. 여기서 안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한 달에 엄청난 책을 읽으시는데, 어떻게 네네. 시간을 내시는지.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성경 통독 3장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책을 읽는데 6시 반까지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책을 읽는 거죠. 1시간 책을 읽고 그다음에 애들을 이제 도시락 싸서 새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오전 9시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한 10시까지는 그냥 책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폭삭 속았수다 이거 너무 재밌다는데 그냥 꾹 참고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또 짬짬이 그냥 시간이 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길에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20분 정도 일찍 간다든지 하면은 저는 그냥 요 핸드폰으로 늘 책을 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속도가 잘 안 붙었어요. 책 읽는 속도가.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3년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첫 1년은 일주일에 많이 읽어야 2권이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1권 정도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면서는 속도가 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웬만한 한 250쪽이나 300쪽짜리 책은 3, 4시간을 들이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루에 모든 자투리 시간을 다 긁어 모으면 3, 4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책 1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루는 책을 읽고 그 다음 날은 책 읽은 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 서평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줄 그은 거를 이제 그 타이핑 치기도 하고요. 근데 타이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밑줄 그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A4 20장, 30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핑하면은. 근데 이제 근데 그것도 타이핑도 지금은 속도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에 9장 타이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것도 한 3시간, 네, 자투리 시간 다 긁어 모아서 3시간 하는 거죠. 예. 눈은 안 아프세요? 저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프고요. 눈이 아파서 원래 안경도 안 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시력이 좋았거든요. 원래 시력이 좋은 상태였는데 계속 이북을 저도 이제 처음에 장혜경 선생님처럼 나 종이책 아니면 절대 안 읽어. 저 뭐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집에 있는 옛날 책들은 또 너무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간 요즘 나온 거 막 그런 책 그리고 진짜 제목이 끌리는 책 뭐 이런 걸로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북을 보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진짜 좀 많이 침침하긴 해요. 그래서 네, 그 이런 안약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요. 인공눈물. 네네, 인공눈물도 음. 많이 넣고요. 그리고 이 안경을 그래서 새로 했어요. 제가 3년 전에는 안경을 안 꼈거든요. 근데 안경을 했는데 얘가 자외선, 적외선, 블루렌즈 차단 렌즈예요. 한국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해서 꼭 이 노트북이나 뭔가를 볼 때는 이 안경을 쓰고, 그냥 늘 평소에 계속 이 안경을 써요. 이북도 계속 보다 보니까 나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막, 아우, 저 이북 진짜 너무 못 봐요. 막, 요 성교재에서 책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책 보시기 좋잖아요. 책이 널렸는데 우리 선교지는 너무 힘들다고 맨날 이렇게 투정했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이북이 괜찮아지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이북이 대세래요. 이북을 더 많이 본대요. 종이책보다. 그래서 그럼 나도 뭐 너무 웃긴 게 위화 있잖아요. 중국 대륙 작가 위화의 인생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막내가 와서 막 찡얼찡얼거려서 이거 진짜 재밌어 들어봐 그러고서 막 제가 막 읽어준 적 있거든요. 이제는 책꽂이를 딱 지나갈 때 막내가 저 책 진짜 감동적인데 뭐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 읽는 책을 아이들한테도 많이 읽어주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도 각인시키고 그리고 엄마 책 읽을 때는 그냥 노터치 해라. 니들도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책을 한 권을 다 읽어야 다음 걸 읽나요? 아니면은 막 동시에 이렇게 여러 책을 읽기도 하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한 권 읽으면 한 권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년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요. 어,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쓰기 이거를 준비할 때는 이 책을 읽고 요거를 읽다가 또 이게 근데 이제 하루에 막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오전에는 글쓰기 관련된 책을 읽고, 그다음 오후에는 제가 원래 읽어야 되는 제가 모자란 분야의 그런 책을 읽고, 그다음에 또 자기 전에는
또 저 제인 에어 지금 읽고 있거든요. 제인 에어하고 그다음에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두 권을 놓고 그냥 그거는 자기 전에 한 챕터씩만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네다섯 권 책을 읽는 식으로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이것도 자기 전에는 좀 가벼운 재밌는 책으로. 네, 그래서 제가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거 저도 진짜 책 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할 것처럼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책 읽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이고 뭔가 큰 능력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읽으시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내면이 튼튼할 때 또 다른 사람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선생님들께 꼭 독서와 글쓰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